어머님, 제발. 그 돈, 저 사람 주지 마세요. 해숙이 쓰러져가며 순자의 손을 붙잡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것은 통장 3권과 낡은 가계부,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베네저고리. 이게 뭐야? 이런 돈이 있었어? 돈에 눈이 먼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사이 며느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구박하던 며느리가 실은 암사기 환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녀가 검은 봉투에 숨겨놓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순자가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순자의 하루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 김혜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접시가 일부러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해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상에 찬밥과 김치만 놓았습니다. 순자가 숟가락을 들여다가 손을 떨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시네요. 해숙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시면 제가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해숙이 한숨을 크게 쉬며 걸레를 들고 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몸을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해숙아. 손에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 하루에 몇 번을 하세요. 해숙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움직이다가 또 엎지르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니까 그냥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아들 이진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또 뭘 엎질렀어? 진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오면 왜 맨날 이 꼴이야? 아주 지긋지긋해. 벽에 붙어있는 압류 딱지들이 형광등 불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머님이 놀라시잖아요. 해숙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놀라긴 뭘 놀라. 정신도 제대로 없으면서. 진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집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만 빼고 다 병자야, 병자. 순자가 아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오늘 일은 어땠니? 많이 힘들었지?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진호가 말을 끊듯 말했습니다. 일? 무슨 일을 해? 다 망했다고. 회사도, 돈도, 인생도 끝이야. 진호가 소리를 지르자 순자가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해숙이 진호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어머님 앞에서 이러지 마. 앞이든 뒤든 뭐가 달라. 진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도 참 웃기네. 엄마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면 요양원이나 보내든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해숙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카드도 막혔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순자가 두 사람의 말다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밤이 되자 해숙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순자가 지켜봤습니다. 해숙이 장롱문을 살짝 열고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비닐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서 묵직해 보였습니다. 해숙이 봉투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작은 방울을 매달았습니다.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숨기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이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지내? 이씨 할머니가 순자의 팔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 다쳤니? 해숙이 재빨리 다가와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틈에 부딪히셨어요. 치매 때문에 자꾸 넘어지세요. 제가 몇 번을 말려도 혼자 움직이시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조심하셔야 할 텐데. 이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해숙이 차갑게 노려보자 말을 삼켰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해숙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한 소리 하시면 안 되세요. 동네에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말 많아지면 서로 피곤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해숙이 숨긴 검은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호가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살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라도 팔아야 하나. 이거 중고로 내놓으면 돈 좀 되겠지. 안 돼요. 해숙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안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래? 어차피 써봤자 전기세만 나가잖아.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순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검은 봉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가 눈을 떠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숙의 기침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침 사이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컥하.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잠시 후 해숙이 나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해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서 새 알을 한꺼번에 입에 넣고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입가를 닦았는데 수건에 검붉은 얼룩이 묻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순자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때 해숙이 갑자기 안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걸어와서 순자의 이불을 덮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프지 마세요. 제발. 저 혼자서도 버거워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해숙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가 장롱 근처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에 달린 방울이 살짝 움직이자 따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해숙이 눈을 뜨고 이불 속에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침이 되자 해숙이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순자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밥에서는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해숙아, 이 밥. 어머님은 입맛이 없으셔서 그래요. 드셔야 기운이 나세요. 남기면 안 돼요. 순자가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해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봉투만큼은 꼭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진호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심 외곽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해숙이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짙은 화장으로 수척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차 키 가져왔어요? 응, 여기 있어. 근데 그런 비싼 곳에 엄마를 왜 보내려고 해? 진호가 열쇠를 흔들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숙이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제대로 된 곳에서 지내셔야죠.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해숙이 화장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 가니? 순자가 물었지만 해숙은 대답하지 않고 진호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순자가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함정기였습니다. 오랫동안 흐릿했던 정신이 거짓말처럼 또렷해졌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치마 밑에 숨겨둔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 마지막으로 박순자 명의로 된 통장 3권이 나왔습니다. 순자가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20년 전부터 적힌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해숙의 손글씨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 받은 용돈 5만 원, 시어머님께 받은 생활비 1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해숙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다른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님이 내가 게으르다고 하셨다. 시어머님이 밥을 못한다고 화내셨다. 순자가 과거에 해숙에게 했던 구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가계부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내 유일한 가족. 해숙의 글씨였습니다. 순자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어머니 간병비, 어머니 약값. 1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해숙이 파출부 일과 식당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순자가 베넷 저고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예쁜 옷이었는데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 부분에는 작은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해숙이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순자가 몰래 지어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어줬구나. 순자가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해숙이 그 옷을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봉투 깊숙한 곳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밥 먹는 모습, 잠자는 모습, TV 보는 모습까지. 사진 뒤에는 날짜와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많이 드셨음. 어머님, 오늘 잠 잘 주무셨음. 해숙이 순자의 치매 증상을 꼼꼼히 기록해 온 것이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다. 오늘은 정신이 맑으시다. 다행이다. 순자가 메모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숙이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순자가 메모지를 읽다가 손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숙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통장과 사진, 메모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숙과 진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펼쳐진 것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가 통장을 집어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돈이 있었어? 해숙이 진호에게서 통장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야, 너 지금까지 이 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진호가 해숙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봉투를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바닥에 넘어지며 진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그 돈은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 거라고? 명의가 엄마 이름이라고 엄마 돈이야? 진호가 해숙을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순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해숙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해숙이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해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피가 거실 바닥에 고였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베넷 저고리로 해숙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해숙아, 정신 차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갑자기 피를 토해? 해숙이 가까스로 눈을 뜨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 돈, 저 사람 주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무슨 돈? 진호가 다가오려고 하자 순자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때 해숙의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진호가 그것을 집어들어 읽어봤습니다. 최장암 사기? 이게 뭐야?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견서에는 해숙의 이름과 함께 수술 불가 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글자를 읽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해숙의 죽음 선고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숙이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치료비도 없는데. 해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미안해, 해숙아. 해숙이 순자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진호가 무릎을 꿇고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오히려 어머님만 더 걱정하실 텐데. 그때 옆집 이씨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웬 피가 이렇게 많아? 이씨 할머니가 해숙의 상태를 보고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응급환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순자가 해숙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아, 버텨. 병원에 가면 나을 거야. 해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많이 아파요. 참기가 힘들어요. 눈물이 해숙의 뺨을 타고 흘렸습니다. 진호가 해숙의 다른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께 못되게 굴었으니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요. 순자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해숙을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순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검은 봉투, 절대 진호 씨 주지 마세요. 어머님 것이에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순자가 해숙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해숙을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신발을 한쪽씩 품에 꼭 안고 맨발로 구급차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님, 차 타세요. 진호가 순자를 부축해서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순자는 해숙의 차가운 손을 계속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해숙아, 우리 딸아, 힘내라. 순자의 정신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지만 해숙을 향한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진호가 경찰관과 함께 집에 남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흩어진 통장과 서류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부인이 병을 숨기고 계신 걸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진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니 해숙이 자신의 의료비를 아끼려고 치료를 포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내 몸은 포기한다. 어머님만 편안하시길 바란다. 병원에서는 해숙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복도 의자에 앉아서 빈 검은 봉투를 품에 안고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가 의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해숙이 위험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숙이 많이 아픈가요? 네, 많이 아프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해숙이 누워있는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해숙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숙이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하얀 병실에 해숙이 누워있고 침대 옆에는 산소 공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셔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안 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해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한숨을 쉬며 해숙의 다른 쪽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해숙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순자가 간호사를 보며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치매 증세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자 진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간호사님이세요. 병원? 왜 병원에 있어?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해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해숙이에요. 순자가 해숙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해숙아. 여기 있었구나. 나 깜짝 놀랐잖아. 해숙이 힘들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가 해숙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가 오히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낮이 되자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가 병실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치매 노인이 암 환자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참 보기 안쓰럽네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청소를 마쳤습니다. 나가면서 머리맡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살며시 놓고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호가 과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네가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진호가 딸기를 씻어서 해숙에게 먹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음식을 넘기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님이 드세요. 해숙이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딸기를 하나 집어서 입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아, 너도 좀 먹어라. 힘내야지.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만 많이 드세요. 그날 저녁 해숙이 잠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순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천장 몰딩 뒤에 또 다른 봉투가 있어요. 또 다른 봉투? 거기에 어머님 친정어머니 사진이 들어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전쟁통에 잃어버린 후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진을 몇 년 동안 흥신소랑 유가족 찾기 모임을 다녔어요. 어머님이 기억하실 수 있게. 해숙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해숙아. 정말 고마워. 진호가 아내의 헌신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이 시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주치의가 병실로 왔습니다. 진호를 복도로 불러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봐서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호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진호가 병실로 돌아와서 해숙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진호가 통곡하며 해숙의 손에 이마를 댔습니다. 해숙이 가느다란 손으로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도 행복했어요. 순자가 해숙의 다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해숙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해숙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귀에 대고 옛날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순자의 목소리가 병실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해숙이 노래를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해숙이 순자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이제 검은 봉투 열지 마시고 행복만 하세요. 해숙의 숨소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낮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이마에 자신의 얼굴을 맞댔습니다. 따뜻했던 해숙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목을 놓아 울었고 순자는 해숙과 마지막 순간을 나누듯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병실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진호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해숙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천장 몰딩 뒤에 숨겨진 두 번째 검은 봉투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직 병원에 남아서 해숙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몰딩을 따라 손을 더듬어 보니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간 진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검은 봉투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봉투를 올리고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해숙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친정어머니 이옥부님. 진호가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해숙이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는지 신기했습니다. 봉투에서 작은 은가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옥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친정어머니가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박순자 치매 케어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 지난 3년 동안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쳐보니 순자의 생활 패턴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불안해하신다. 해숙이 순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트에는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짜지 않게, 밥은 따뜻하게 데워서, 과일은 작게 썰어서 마치 요리 레시피북 같았습니다. 세 번째 노트에는 순자의 발작 증상과 대처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놀라신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실 수 있으니 주의. 해숙이 순자의 안전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노트에는 녹취록 파일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가 컴퓨터를 켜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해수가 나 때문에 내 몸 버리지 마라.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이 맑았던 순간에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해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데도 날 이렇게 돌봐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진호가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이 순자의 진심을 자신에게 전해주려고 이 모든 기록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진호가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진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부인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진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순자가 해숙의 시신 위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춥다. 이거 덮고 자렴. 순자가 해숙을 아기 취급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숙이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해숙이 여기 자고 있잖아. 순자가 해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해숙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해숙이가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도 정말 성실했어요. 사람들이 해숙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가 상주 자리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아내의 간병 매뉴얼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해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숙이 웃고 있네. 이제 안 아프니까 웃는구나. 순자가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네를 살리려고 제 목숨 바친 거네. 고마운 아이야. 이씨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해숙의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검은 봉투를 품에 안고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숙아,
어디 가니? 나도 따라갈게. 순자가 웅구차 뒤를 따라가며 해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호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화장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자가 해숙이 찾아준 은가락지를 손에 끼고 그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해숙아, 이제 정말 안 아프지? 편히 쉬렴. 순자가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유골함을 받아들고 해숙이 남긴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만 쓸 거예요. 해숙이와 약속이에요. 사무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해숙의 간병 매뉴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님 미음 끓이는 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반 컵을 물에 불려서 약한 불로 30분간. 진호가 매뉴얼을 읽으며 천천히 미음을 끓였습니다. 부엌 선반에는 해숙이 미리 준비해둔 멸치가루와 말린 채소들이 라벨을 붙여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용, 어머님 저녁용, 몸이 안 좋으실 때. 라벨마다 용도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갔습니다. 해수가 왔니?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실망한 얼굴로 돌아와서 해숙의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호가 미음을 끓여서 순자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진호야, 해숙이는 언제 와? 순자가 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진호의 목이 메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숙이는 멀리 갔어요. 당분간 못 와요. 언제쯤 올까? 보고 싶은데. 순자의 목소리가 서글펐습니다. 진호가 해숙의 일기를 펼쳐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에 착한 며느리가 살았는데. 진호의 서투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해숙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보건소 치매 지원금 신청 마지막 날. 예약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진호가 핸드폰을 보며 놀랐습니다. 해숙이 몇 달치 일정을 미리 입력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진료일, 어머님 약 떨어지는 날, 어머님 좋아하는 과일 사는 날. 해숙이 자신이 없을 미래를 대비해 모든 걸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해숙의 친정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해숙이가 부탁한 게 있어. 뭘 부탁했는데요? 시장 반찬 가게 사장한테 받아온 레시피야. 해숙이가 몇 달 동안 졸라서 받아냈대. 오빠가 노트를 진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무침까지 모든 요리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요리마다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 조절하는 법이 따로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노트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김치국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해숙이 요리하다가 묻힌 흔적이었습니다. 순자가 그 자국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숙이 여기 있네. 여기 손길이 남아있어. 해숙의 오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우리가 해숙이를 많이 오해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진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네 주민들이 순자의 집 앞에 과일을 놓고 갔습니다. 사과, 배, 귤이 봉지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가 생전에 우리 할머니 돌봐줘서 감사했어요. 해숙이가 우리 아이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진호가 메모지들을 읽으며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해숙이 아무도 모르게 베풀었던 선행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진호가 해숙의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깨끗이 닦아서 해숙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써놓은 편지, 함께 찍은 사진, 해숙이 좋아하던 립스틱. 순자가 해숙의 녹취록을 들으며 며느리의 목소리에 답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해숙아. 나 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진호가 거실 한쪽에 해숙의 사진을 놓고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해숙이 좋아하던 꽃과 향을 피워 놓았습니다. 사진 속 해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웃고 있네. 이제 안 아프니까 행복해 보여. 진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숙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해숙이가 어디 가겠어? 여기 있지. 순자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해숙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순자가 해숙이 남긴 분홍색 가디건을 입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숙이 심어놓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해숙아, 꽃이 피었네. 예쁘지? 순자가 새싹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해숙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새벽 인력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하루 벌어온 일당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다가가서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진호야, 고생했구나. 씻고 와라. 순자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진호가 씻고 나와서 해숙이 남긴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벌어올게요. 고마워, 진호야. 하지만 괜찮아. 순자가 진홍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보건소에서 온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순자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랑 노래 부르기 같은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하시면 좋아요. 진홍가 상담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보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럴까? 가볼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보건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할머니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그려보실래요? 선생님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크레파스를 들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봉투를 든 여자와 은가락지를 낀 노인이 손을 잡고 꽃밭을 걷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예쁜 그림이네요. 누구예요? 내 딸이랑 나야.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구멍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이 순자를 보더니 뒤쪽에서 빵을 꺼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돈은 이미 받았어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홍가 저녁에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빵을 사셨다는데. 가게 주인이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해숙 씨가 미리 계산해 놨어요. 어머니 간식값으로요. 장부를 보니 어머니 간식 성결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 자신의 부재를 대비해 동네 곳곳에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진홍가 장부를 보며 길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내의 치밀한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까지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홍과 해숙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녹음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곰돌이 인형에 버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해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없어도 진홍랑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해요. 사랑해요. 순자가 인형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해숙이 목소리네. 순자가 인형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해숙아. 나 잘 먹고 있어. 순자가 인형에게 대답하듯 말했습니다. 인형 속 해숙의 목소리가 거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진홍과 해숙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새로 핀 국화꽃을 들고 해숙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좋아졌어.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셨어. 진홍과 해숙의 사진을 보며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납골당 관리인이 다가와서 편지 한 통을 건네줬습니다. 부인께서 맡기고 가신 거예요. 편지 봉투에는 남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홍과 편지를 열어서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네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어머님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 있었어요. 어머님 잘 모셔주세요. 사랑해요. 진홍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홍과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해숙이 남긴 레시피로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네, 진홍아. 해숙이 솜씨 못지않아. 순자가 맛있게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진홍과 어머니의 환한 모습을 보며 해숙에게 감사했습니다. 밤에 순자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해숙의 얼굴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효부 고마워. 덕분에 우리 진홍도 철들었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가족 사진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해숙의 사랑이 이 집안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하얗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창가에 앉아서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숙과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진호야. 순자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가 부엌에서 뛰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해숙이가 눈 오면 눈사람 만들자고 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애잔했습니다. 진호가 창밖에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숙이랑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응. 올겨울에 꼭 눈사람 만들자고 했거든. 순자가 해숙의 코트를 가져와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의 외출을 말리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해숙이 일기에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어요. 어디? 강원도 포구요.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다고 써 있어요. 진호가 해숙의 일기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자. 해숙이랑 약속한 거니까. 진호가 차를 준비해서 순자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가 라디오를 켜서 해숙이 좋아했던 채널을 맞췄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며 차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 노래 해숙이가 좋아했는데 순자가 창밖 설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진호가 백미러로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시간 정도 달려서 바닷가 작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진호가 주차를 하고 순자와 함께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횟집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호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주인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 뒤쪽에서 특별한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 전용 코스예요. 1년 전에 미리 결제하신 분이 계세요. 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숙이 자신의 죽음까지 예견하고 이곳까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누가 결제했나요? 김혜숙 씨요. 시어머니 모시고 꼭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인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순자가 신선한 회를 한 점 집어서 허공에 내밀었습니다. 해수가 어서 먹어. 맛있다. 순자가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이 눈 덮인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가 모래사장 위에 막대기로 큰 글씨를 썼습니다. 해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해수가 여기 있지? 우리 함께 있는 거지? 순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해숙이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해숙이가 어딨겠어? 여기 있지. 순자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순자가 해숙이 찾아준 은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진홍아, 내 처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 네, 어머니. 해숙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진홍과 해숙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웃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순자와 진홍과 함께 일출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해수가 해가 떴다. 예쁘지? 순자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차창에 서린 김에 글씨를 썼습니다. 내 딸 해숙. 순자가 그 글씨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진홍과 여행에서 찍은 순자의 사진을 해숙의 영정 옆에 세워뒀습니다. 사진 속 순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아,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셔. 네가 원했던 대로 됐어. 진홍과 해숙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집안에는 해숙이 뿌린 사랑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온기가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해숙이 남긴 분홍색 가디건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눈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순자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숙이 남긴 검은 봉투는 단순한 비닐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숨겨진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해숙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구박 뒤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해숙이 순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검은 봉투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지만 실은 뜨거운 사랑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미움처럼 보일 때도 있고 희생이 냉정함으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해숙이 그랬듯이, 순자가 그랬듯이, 진호가 그랬듯이 말이죠. 가족이란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